당신, 오늘도 또 아이들 만나러 가요? 그게 당신이 알 일이야?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찬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재혼 후 5해를 살아온 51살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진은 동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평범한 주말이었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카페 안은 조용했고 서진은 책장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무심코 그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서진의 손에서 책이 미끄러졌습니다. 옆얼굴이었습니다. 민우의 옆얼굴과 똑같은 윤곽이었습니다.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이들은 한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창밖을 향했습니다. 아이들의 뒷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서진의 손가락은 계속 떨렸습니다. 저 아이들은 누구지?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민우는 소파에 누워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손만 흔들었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무엇을 꺼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아이들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서진은 거실로 돌아와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혹시 아는 아이들 있어요? 7살쯤 되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는 아이? 없는데. 왜? 아니에요. 그냥 오늘 카페에서 봤는데 당신 닮은 아이가 있어서요. 민우는 그제야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나 닮은 아이? 그럴 리가.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많잖아. 민우는 웃으며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옆 얼굴의 윤곽, 걸음걸이,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민우를 닮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걷는 뒷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설마. 서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설마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민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민우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해를 함께 산 남자였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서진은 이 사람을 정말로 알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서진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 가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산책 좀 하고 올게요. 날씨가 좋네요. 서진은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서진은 어제와 같은 시간에 그 카페 근처로 갔습니다. 카페 맞은편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손에는 커피 대신 떨림이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이번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서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우가 결혼 전에 보여줬던 사진 속 여자였습니다. 전처였습니다.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 여자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전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았어. 우리 지우 아이스크림 먹자. 세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7살.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의 나이를 가늠해 봤습니다. 7살이라면 태어난 건 7년 전입니다. 서진이 민우와 재혼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우가 서진과 결혼할 당시 아이들은 이미 2살이었던 겁니다. 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 한복판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한 입 떠먹여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정한 남매였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서진아. 무슨 일이야?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날 수 있어? 지금 당장.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으로 와. 바로. 은주의 집 거실에서 서진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어제 본 아이들, 오늘 확인한 전처, 그리고 계산이 맞아떨어진 나이까지. 은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그럼 민우가 너한테 아이들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 거야? 한 번도요. 전처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아이가 있다는 건 몰랐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해. 확실하게. 은주가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진짜로 민우 아이들이면. 그럼 나는 뭐예요? 5해 동안 속은 거예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주는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단 확인해. 확실하게 알아야 다음을 생각하지.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민우가 없는 사이 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사이, 서랍 속, 오래된 상자 안. 서진은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과거 속에 숨겨진 진실을 서진은 반드시 찾아낼 작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서진은 알아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민우가 출근한 사이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편 오래된 상자들, 닫혀있는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여기엔 없고. 서진은 중얼거리며 다음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명함들, 오래된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꺼내는 순간 서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젊은 민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임신한 여자가 있었고 2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전처였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갓난아기 2명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민우는 2 아기 사이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
서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서, 지우. 2018년 4월 15일. 7년 전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황급히 사진들을 주우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로 향했습니다. 순간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예요? 당신 아이들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서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지 마요. 가까이 오지 마. 민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만이 그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서진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하면 너 나랑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서. 민우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민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그래서 속인 거예요? 5해 동안? 속인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이게 속인 게 아니면 뭐예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주워서 민우에게 던졌습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당신이 아빠예요. 근데 나한테는? 나한테 당신은 뭐예요? 민우는 사진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맞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민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재를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고 싶지 않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거짓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5해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사랑했던 시간들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쌍둥이 남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우를 닮은 얼굴이, 서진이 결코 낳지 못한 아이들의 얼굴이. 사흘 동안 서진과 민우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습니다. 식사도 따로, 잠도 따로 잤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민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요. 민우는 망설이다가 서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처럼. 이제 다 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쌍둥이야. 준서랑 지우. 지금 7살. 서진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전처랑 이혼할 때
아이들은 2살이었어. 양육권은 전처가 가져갔고, 맞나요? 아이들? 서진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양육비는 보내고 있어. 매달. 서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나만 몰랐네요. 당신 인생에 아이들이 있다는 걸 말하려고 했어. 정말로. 민우가 변명했습니다. 언제요? 결혼 전에? 결혼 후에? 아니면 1년 후? 2년 후?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말하면 결혼 안 할 것 같았어. 민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민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속인 거예요? 나를 속인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그냥 뭐예요? 서진이 따져 물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나를 사랑한 적 있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거짓말 마요. 사랑했으면 이렇게 속이지 않아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한테 나는 뭐였어요? 집 지키는 사람? 외로움 달래주는 사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그 말 듣기 싫어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미안한 건 나한테 들킨 거지. 나한테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민우는 고개를 들어 서진을 봤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실망만이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 좀 줘요. 나 혼자. 서진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민우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신뢰, 사랑, 그리고 서진의 눈빛. 그날 밤 서진은 가방을 쌌습니다. 며칠치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민우는 문 밖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어디가? 은주 언니 집에 며칠 있을게요. 서진아, 말 걸지 마요. 지금은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서진은 가방을 들고 민우를 지나쳤습니다. 민우는 서진의 팔을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잡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은주의 집 작은 방에서 서진은 며칠을 보냈습니다. 은주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곁에 있어줬습니다. 이혼해. 어느 날 저녁 은주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 사람 너한테 한 짓 봐. 5해 동안 거짓말이야. 용서할 수 있어? 은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 서진아, 너무 착하게 살지 마. 상처받은 건 너야. 은주가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진은 혼자 산책을 나왔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그 카페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서진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지난 5해를 떠올렸습니다. 민우와 처음 만난 날, 재혼을 결심했던 날,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진짜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엄마, 빨리.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서 있었고 민우의 전처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아이들한테 민우는 좋은 아빠일까?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준서가 지우에게 아이스크림을 한 입 떠먹여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정한 오빠였습니다. 민우를 닮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질투도 분노도 아닌 그냥 아픔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없는 것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뭘 원하는 거지? 서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건가, 용서를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건가? 서진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은주의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주가 차를 내왔습니다. 오늘 또 그 아이들 봤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랑 함께 있는 모습이. 은주는 서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그 아이들이 행복한 거랑 너랑은 상관없어. 너는 내 행복을 생각해야 해. 제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언니. 서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은주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독립하고 싶다는 욕구,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살고 싶다는 마음.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듯 떠나왔지만 이제는 직면할 준비가 됐습니다. 은주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괜찮겠어? 네, 이젠 괜찮아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단함이었습니다. 은주는 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다시 와. 알았지? 고마워요, 언니. 서진은 가방을 들고 은주의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선명하고 더 또렷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민우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들어서자 민우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왔어? 민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서진은 짐을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서진을 따라오며 계속 눈치를 봤습니다. 밥은 먹었어? 먹었어요. 서진은 민우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야기해요. 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말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명령이 아닌 요구였습니다. 민우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처 이름은 수진이야. 12년 전에 결혼했고 7년 전에 쌍둥이가 태어났어. 서진은 팔짱을 끼고 말없이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좋지 않았어. 서로 성격이 안 맞았고 자주 싸웠지. 아이들이 2살 때 이혼했어. 양육권은 누가 가져갔어요? 수진이.
내가 동의했어. 왜요? 아이들이 싫었어요? 서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없었어. 일도 바빴고 민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나요? 아이들? 응. 한 달에 한 번씩. 주로 토요일에. 몇 년 동안이요? 이혼하고부터 계속. 서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나랑 결혼한 후에도? 그래.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씩 보내고 있어.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우는 5해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서진 몰래 전처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60개월이면 6천만 원입니다. 서진이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당신 월급에서 나간 거예요? 응. 그래서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했던 거네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다고 했잖아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서진은 팔짱을 풀고 테이블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숨기지 마요. 응?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 만날 때마다 나한테 미리 말해요.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양육비 보낼 때도 알려줘요.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봤습니다. 그럼, 용서하는 거야?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에요. 조건이에요. 조건? 네. 당신이 그 조건을 지키면 나도 이 집에 있을게요. 민우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을 거예요. 당신에게 기대지도 않을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아니라. 민우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만나든 전철을 만나든 이제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거짓말만은 하지 마요. 서진아, 싫으면 이혼해요. 선택은 당신이 해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를 내려다보는 서진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이틀 안에 답 주세요. 이 조건을 받아들일 건지 이혼할 건지. 서진은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민우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소파, 차가운 테이블, 그리고 닫힌 문. 민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용서가 아닌 조건, 사랑이 아닌 계약. 서진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주 집에서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할까, 용서를 할까, 참고 살까?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이 찾은 답은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아닌 경계가 있는 관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을 상상했습니다. 민우와 함께 있지만 민우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 그것이 서진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서진과 민우는 서진이 제시한 조건대로 살았습니다.
민우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미리 서진에게 말했고 양육비를 보낼 때도 알렸습니다. 서진은 그저 그래요라고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것만, 식사는 대부분 각자, 주말에는 각자의 일정. 부부처럼 보였지만 실은 룸메이트에 가까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서진은 예전보다 밝아졌습니다. 민우에게서 멀어질수록 서진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서진은 가방을 들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민우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가요? 수채화 수업이요. 오늘부터 시작하거든요. 수채화? 민우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어요. 이제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몇 시에 와요? 9시쯤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서진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민우는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서진은 민우 없이 저녁을 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함께 저녁을 먹었고, 함께 텔레비전을 봤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진은 달랐습니다.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취미, 자신만의 삶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텅 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서진이 더 빛나 보였습니다. 자신에게서 멀어질수록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우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이들 만나요? 서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응. 11시에 어린이 대공원에서. 그래요. 날씨가 좋네요.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비난도 질투도 없었습니다. 민우는 서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건지 아니면 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네. 조심히 다녀와요. 민우가 나간 후 서진은 계속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를 얇게 저며 접시에 담았습니다. 창가로 가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민우가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는 사실에, 전철을 마주한다는 사실에, 배신감에, 질투에, 외로움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웃집 남자가 자기 일을 하러 가는 것처럼. 서진은 과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은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보고 싶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12시에 거기서 보자. 주소 보내줘.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우가 없어도 서진에게는 은주가 있었고 수채화 교실 친구들이 있었고 자신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은데? 거울 속 서진은 확실히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더 또렷했고 표정이 더 밝았습니다. 민우에게 매달리지 않으니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녁 6시 민우가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파스타를 삶고 샐러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네. 씻고 오세요. 곧 밥 돼요. 민우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방으로 갔습니다.
요즘 들어 처음 함께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씻고 나온 민우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접시를 놓았습니다. 오늘 은주 언니랑 이탈리안 레스토랑 갔는데 파스타가 맛있더라고요. 비슷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어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어? 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응, 건강해. 준서가 요즘 축구를 시작했대. 그래요? 좋아하나 봐요? 응, 되게 재밌어 하더라. 다행이네요.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하고 다시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민우는 서진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울지도 따지지도 않는 서진이. 서진아, 너 왜요? 변한 것 같아. 서진은 포크를 내려놓고 민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변한 게 아니에요. 깨달은 거예요. 뭘? 더 이상 당신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요.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만나는 건 당신 일이에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고요. 난 그냥 내 삶을 살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 민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서로 예의는 지키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관계예요. 이제 서진은 다시 포크를 들었습니다. 민우는 무언가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에서 더 이상 자신을 향한 감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한 무관심만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서진은 설거지를 하고 민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예전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수채화 교실에서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서툴지만 자신이 직접 그린 풍경화였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초록 나무. 평화로운 그림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첫 작품이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민우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 지금 행복한 걸까? 대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또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은 단풍으로 물들었고 바람은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과 민우의 관계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김이 피어올랐고 창밖으로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신 다음 주 토요일에도 아이들 만나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응. 민우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아팠을 질문이지만 이제는 그냥 확인일 뿐이었습니다. 날씨를 묻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신문을 내려놓고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서진아, 너 정말 괜찮아? 뭐가요? 이렇게 사는 거 괜찮냐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내가 선택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아니잖아.
정상이 뭔데요? 서진이 되물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믿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건 당신이 깨뜨렸잖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민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이 거짓말했을 때 우리의 정상적인 결혼은 끝났어요. 이제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정상이에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마요. 나는 이미 답을 찾았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다시 신문을 들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이미 식었지만 서진은 찻잔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 위안이 됐습니다. 나는 이혼하지 않았어요. 서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우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서진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당신의 거짓말에 상처받지 않고 당신에게 기대지 않고.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배신감에 분노에 괴로웠죠. 서진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당신을 원망했고 이혼하고 싶었어요. 서진아. 하지만 은주 언니 집에서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서진은 마침내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이혼하면 당신은 자유로워지겠죠. 아이들하고도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양육비 숨길 필요도 없고.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요? 51살에 다시 혼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외로워지는 거고요. 난 내가 외롭지 않게. 거짓말 마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5해 동안 거짓말로.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대신 이걸 선택한 거예요. 함께 살지만 기대하지 않는 살. 서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을 만나든 전철을 만나든 이제 상관없어요. 그건 당신 삶이니까요. 하지만 나도 내 삶이 있어요. 수채화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나만의 시간도 가지고.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당신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내 삶이요. 민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서진의 신뢰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서진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눈앞에 있지만 이미 떠나버린 서진.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서진. 민우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지만 결혼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은 이것이 자신이 찾은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 상처받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가을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서진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으면서 수채화를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면서 민우가 옆에 있든 없든 서진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 위에 서 있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서진이 선택한 자유였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해는 뜰 것이고 서진은 일어나 차를 마실 것입니다. 창가에 앉아 단풍 떨어지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